점심만 드시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꾸벅꾸벅 조시지는 않으신가요?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있으시지요. 오후 내내 나른하고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그저 나이 탓, 피곤한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식후 졸림에는 혈당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오후의 정신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식곤증을 이기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맑은 오후를 지키는 밥상을 아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 뒤 쏟아지는 졸음과 식곤증을 밥상으로 다스리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렵고 복잡한 말 대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짧게 짚고 도움이 되는 음식과 드시는 방법,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앉으셔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후 졸림은 혈당이 확 올랐다 떨어질 때 더 심해집니다. 밥을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몸은 이를 낮추려 인슐린을 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릅니다. 급하게 오른 혈당은 다시 뚝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널뛰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식후 졸림의 뿌리에는 혈당이 있습니다. 밥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졸림이 커지기 쉽습니다. 흰쌀밥이나 국수만 드시면 혈당이 더 크게 출렁입니다. 여기에 단 후식까지 더하면 졸음은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이면 혈당이 완만해집니다. 같은 밥이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바꿔도 오후가 한결 맑아집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과식을 하면 몸이 더 나른해집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나른하고 멍해집니다. 또 배부르게 과식을 하면 소화에 힘이 쏠려 더 졸립니다. 그래서 점심을 배불리 드시면 오후가 더 힘듭니다. 적당히 드시고 물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오후의 정신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 밤잠의 질이 떨어져 낮에 더 졸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잠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밤에 깊이 못 주무시면 낮에 더 졸리게 됩니다. 그러니 식곤증은 밤잠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밥상과 잠을 함께 챙겨야 근본이 잡힙니다. 이제 식곤증을 이기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우리 곁에 흔한 현미 잡곡밥입니다. 현미 잡곡밥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현미 잡곡밥은 천천히 오르는 당분이 식후 졸림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와 잡곡밥은 천천히 오르는 당분이 식후 졸림을 줄여줍니다. 흰쌀밥보다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 나른함이 덜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속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오후를 맑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흰쌀에 잡곡을 섞어 조금씩 늘려 드세요. 처음엔 흰쌀과 반반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채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은 부드럽게 지어 드세요. 처음엔 양을 조금씩 늘려 속을 살펴보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현미 잡곡밥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미 잡곡밥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주고 혈당 급등을 눌러줍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주고 혈당 급등을 눌러줍니다. 밥에 달걀을 곁들이면 혈당이 완만해집니다. 질 좋은 단백질이라 기력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식곤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삶은 달걀을 밥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기름을 적게 써 담백하게 드세요.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양을 정하세요. 짜지 않게 간을 하여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달걀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달걀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두부는 부담 없는 단백질이 나른함 없이 기운을 채워줍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단백질이라 몸에 부담 없이 기운을 채워줍니다. 화병으로 입맛이 없을 때 넘기기 편한 음식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답답할 때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부드럽게 드세요. 데쳐서 양념장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연두부로 부드럽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짠 양념장을 많이 곁들이지 않도록 하세요. 특정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양을 상의하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두부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부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오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은 오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 나른함이 덜합니다. 조금만 드셔도 든든해 과자를 대신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 졸릴 때 한 줌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졸릴 때 과자 대신 한 줌 천천히 드세요. 여러 견과류를 섞어두면 드시기 좋습니다. 소금이 없는 것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열량이 높으니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짜게 볶은 것은 되도록 피하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견과류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견과류 꼭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닭가슴살은 가벼운 단백질이 식곤증 없이 든든함을 줍니다. 닭가슴살의 가벼운 단백질은 식곤증 없이 든든함을 줍니다. 기름기가 적어 소화에 힘이 덜 쏠립니다. 혈당을 완만하게 지키는데도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 단백질로 좋은 재료입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삶거나 구워 담백하게 드세요. 샐러드나 밥에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퍽퍽하면 채소, 소스와 함께 드세요.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짜지 않게 간을 하여 드세요. 너무 마른 것은 물이나 국과 함께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닭가슴살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닭가슴살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물입니다. 물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물은 충분한 수분이 나른함과 멍한 느낌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마른 입안을 촉촉하게 적셔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입안이 촉촉해지면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씻겨 내려갑니다. 침이 하는 역할을 물이 조금씩 거들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입이 마를 때 물 한 모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한 번에 벌컥 드시기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드세요. 머리맡과 식탁에 물을 두고 생각날 때마다 드시면 좋습니다. 입이 텁텁할 때 물로 가볍게 헹구셔도 개운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은 물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자기 전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자주 깰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물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물 꼭 기억해 두세요. 일곱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채소 샐러드입니다. 채소 샐러드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채소 샐러드는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졸림을 눌러줍니다. 채소 샐러드의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졸림을 눌러줍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이 완만해집니다. 비타민과 수분도 함께 채워줍니다. 그래서 식사에 곁들이면 오후가 맑아집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식사 시작에 채소를 먼저 조금 드세요. 기름진 드레싱은 적게 곁들이세요. 여러 색깔 채소를 섞으면 더 좋습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어 드세요. 위가 약하면 살짝 데친 채소로 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채소 샐러드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소 샐러드 꼭 기억해 두세요. 여덟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오후의 나른함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오후의 나른함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간식입니다. 작아서 조금씩 집어 드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 간식으로 잘 어울립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간식으로 한 줌씩 집어 드세요.
요구르트에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냉동한 것을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당이 있으신 분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깨끗이 씻어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블루베리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블루베리 꼭 기억해 두세요. 아홉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에 잘 어울리는 친근한 재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르신들 밥상에 자주 오르던 음식입니다. 녹차는 은은한 각성 성분이 과하지 않게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녹차의 떴는 성분은 입안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냄새 물질을 붙잡아 덜어주는 작용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시면 입안이 개운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식사 뒤 입가심으로 녹차가 잘 어울립니다.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라 더 반갑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기 좋은 음식입니다. 하루 한두 잔, 식사 뒤에 따뜻하게 드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는 잠을 위해 연하게 드시길 권합니다. 드실 때는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편이 몸에 편합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맛에 맞게 조리해 즐겁게 드시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빈속에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은 이른 시간에만 드세요. 물론 이 음식 하나가 약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밥상 속에서 함께 챙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한번 상의하세요. 이렇게 녹차 하나만 잘 챙기셔도 작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녹차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도움이 달라집니다. 점심은 배부르게보다 팔알만 드세요. 흰쌀국수만 드시지 말고 잡곡, 채소,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식후엔 물 한 컵 마시고 5에서 10분 가볍게 걸으세요. 졸릴 땐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녹차는 이른 오후까지만 진하지 않게 드세요. 무엇보다 한두 가지 음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골라 바로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이 매일 쌓이면 분명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음식과 함께 이런 생활 습관을 더하시면 오후가 한결 맑아집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 낮졸림의 뿌리를 줄이세요. 밤잠을 충분히 자. 낮졸림의 뿌리를 줄이세요. 밤에 잘 주무셔야 낮이 맑아집니다. 점심 뒤 10분 정도 몸을 움직이세요. 점심 뒤에는 10분 정도 몸을 움직이세요. 가벼운 걷기가 졸음을 확 줄여줍니다.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되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되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짧은 낮잠은 좋지만 길면 오히려 더 나른해집니다.
낮에 햇볕을 쬐어 몸의 리듬을 잡으세요. 낮에 햇볕을 쬐어 몸의 리듬을 잡으세요. 햇볕이 몸의 시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물을 자주 마셔 몸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물을 자주 마셔 몸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른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졸림 식곤증 없애는 음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낮졸림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현미 잡곡밥, 달걀, 두부, 견과류, 닭가슴살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물, 채소 샐러드, 블루베리, 녹차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한두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실 때는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배부르게보다 8알만 드세요. 식후엔 물 한 컵 마시고 5에서 10분 가볍게 걸으세요. 여기에 생활 습관도 꼭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밤잠을 충분히 자, 낮졸림의 뿌리를 줄이세요. 점심 뒤 10분 정도 몸을 움직이세요. 물을 자주 마셔 몸이 마르지 않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식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돕는 것입니다. 증상이 오래 가거나 심해지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 하나라도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 밥상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건강은 큰 결심보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챙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걸음이 불편한 분들이라면 특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